안녕하세요. 여의도에서 미국 시장 읽어주는 남궁재훈 대리와 함께하는 여미남. 오늘 7월 27일 목요일 순서입니다. 어제 드디어 FOMC 회의가 있었고 예상과는 전혀 다른 이런 이벤트는 없었습니다. 25bp 인상을 했고 시장은 혼조세로 끝났네요. 네, 다우가 0.23% 올랐습니다. 거의 13일 연속 상승. 13일 연속. 네, 3일 연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S&P 500 0.02% 하락했고 나스닥도 한 0.12% 하락하면서 주요 지수들 약간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중소형 쪽 러셀 2000 0.7% 상승,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마이너스 한 1.5%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섹터별로도 보시면은 어제는 IT 섹터가 한 2.3% 크게 하락을 했고요. 네. 자회소비재, 헬스케어, 에너지, 소재, 유틸리티, 약부합 정도 기록했습니다. 또 어제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이 섹터가 2.65% 상승하면서 가장 강했는데 어제 구글이 또 한 5.8% 정도 상승했습니다. 구글이 커뮤니케이션 섹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구글이 크게 오르면서 또 커뮤니케이션 섹터가 강세를 보였고 이외에 금융산업재, 필수비재, 부동산 이런 섹터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한 5개 섹터가 올랐고 6개의 섹터가 내렸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 시장은 구글도 오르고 테슬라도 오르고 엔비디아도 오르고 그죠? AI 뿐만 아니라 반도체 섹터 그리고 커뮤니케이션까지 잘 오르는데 우리 시장하고는 약간 좀 약간 디커플링 돼서 움직이는데 글로벌 시장의 섹터 움직임은 결국은 이제 같이 가잖아요, 그죠?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아마 앞서거니 뒤서거니 그런 모습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금리를 올렸으면 어떻게 되세요? 10년물, 2년물 국채금리는? 네, 둘 다 2bp씩 빠졌습니다. 10년물 3.87%, 2년물 4.85% 기록을 했고 달러 인덱스 소폭 하락했습니다. 101 오히려 빠졌네요. 했습니다. 네, 조금 빠졌습니다. 유가도 한 1% 정도 빠지면서 배럴당 79달러 정도 기록을 하고 있고 천연가스도 한 2.4% 정도 빠지면서 2.7달러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3만불 아래 29,500불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강세장이 도래했는데도 왜 내 주식은 안 올라가지? 이제는 강세장이라고 했을 때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동시에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게 참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기술적 분석을 겸비를 했을 때 정말 투자의 고수가 되고 강세장에서 돈을 벌 수가 있고 약세장에서 내 돈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어제 빅테크 쪽에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글만 한 5.8% 상승을 했고요. 메타도 1.4% 올랐고 시간 외에서도 한 7%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 내용 뒤에서 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둘 다 AI 회사인데 마이크로소프트랑 구글이 실적을 같이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그래요? 네, 마이크로소프트가는 어제 한 3.8% 하락했고 많이 구글은 빠졌네요. 올랐습니다. 네, 이렇게 됐습니다. 네. 사실 어제 시간에서 나타난 분위기가 그대로 이제 네. 정규 시장에서 재현된 것 같고요. 그리고 섹터별 주요 종목들 볼까요? 예, 어제 특별하게 눈에 띄는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마이크론이 한 2.6% 정도 상승했었습니다. 저는 좀 전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빠져가지고 네. 마이크론도 또 빠졌나 이런 생각을 했더니 의미 있게 좀 올랐네요. 예, 마이크론은 또한 2.6% 올랐습니다. 이외에 반도체 종목들이 필반 지수에 많이 들어가 있을 텐데 AMD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6%, TSMC 마이너스 0.9, 엔비디아 0.5 정도 하락을 했었던 모습입니다. 또 자동차 쪽에서는 루시드가 한 4.8, 리비안이 7.1% 오르면서 이런 자동차 종목들 그리고 GM도 한 1%, 포드 한 0.7% 소폭 상승했습니다.
네, 그리고 웰스파고 한 2.1% 올랐는데 어제 자사주 매입 발표했었다라고 말씀드렸었고요. 30빌리언 시총 대비 그러게요. 한 18% 정도 됐었던 것 같은데 배당금을 35센트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기존에 30센트였는데 네. 네, 배당금을 조금 더 올렸습니다. 자사주를 시총 대비 18%요? 1.8% 아니야? 네, 너무 많은데. 30빌리언 30빌리언. 예. 30빌리언은 한 엄청 170 엄청 큰 시총이 돈이니까 170빌리언. 30빌리언이면 정말 18% 정도 될 것 같고. 네, 한 170빌리언이 시총 정도고요. 자사주 매입을 그렇죠. 네, 향후에 30빌리언 한다라고 했었습니다. 아, 저기 계획 자체를요? 네, 계획을요. 아, 네네네. 이번에 한 번 했다는 게 아니고요. 아, 네. 앞으로 계속 네, 그런 계속 식으로 할 하겠다. 거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52주 신고가에 보니까 보잉이 굉장히 많이 올랐네요. 네. 보잉 제가 실적 내용은 자세히 못 봤는데 네. 예, 어제 8.7% 오르면서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네, 또 보시면은 29개 종목이 있는데 뭐 알파벳, 월마트, 코스트코 등등 이런 종목들 네, 52주 신고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AI 관련한 내용들이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오면은 추가로 업데이트 드리겠다라고 말씀드렸었거든요. 네. 어제 일단 구글 5.8% 상승했는데 컨퍼런스 콜 내용 조금 더 살펴보시면은 구글에서는 AI가 수년 동안 구글의 광고 비즈니스 핵심이었다. 생성형 AI가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있고 현재 80% 이상의 광고주가 하나 이상의 AI 기반 검색 광고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 이미 AI 기반의 검색도 하고 있고 이후는 광고주들이 광고를 좀 더 쉽게 그리고 또 스토리텔링 할 수 있는 이 디만드 젠 그리고 비디오 뷰 이런 캠페인들을 출시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광고주들에게는 혁신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미 여러 광고주들과 활발하게 소통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캐펙스 관련해서는 대부분을 서버에 투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AI 컴퓨팅에서 유의미한 투자를 집행을 했는데 이번 2분기 캐펙스 증가가 예상 대비 낮은 이유는 두 가지라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인력 증가 속도 둔화에 따른 오피스 시설 투자 영향. 사람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또 시설이 많이 필요하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특정 데이터 센터 건설 지원 때문이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인프라 투자를 계속 확대할 계획이면서 이런 흐름은 24년에도 이어질 것이다. 데이터 센터 그 캐파뿐만 아니라 GPU 투자를 포함한 AI 투자를 좀 계속적으로 집행을 할 것이다. 라는 코멘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마이크로소프트는 어제 한 마이너스 3.8% 정도 하락을 했었는데요. 내용 이쪽에서도 살펴보시면 클라우드의 성장과 AI의 성장 및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클라우드 인프라, AI 등에 대한 투자를 가속화할 것이다. 규모를 확장하고 분기마다 캐펙스를 계속 늘리면서 수요에 따라서 전반적인 비용 증가에 대한 관리를 할 것이고 올해도 내년에도 계속 성장할 것이다 라는 코멘트를 했습니다. 또 이어서 내년 회계년도 마이크로소프트가 실적을 발표한 게 회계년도 23년 4분기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부터 회계년도 24년 1분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회계년도 24년을 시작을 하면서 우선순위 세 가지를 사티아 CEO가 네, 이제 제시를 했는데 첫 번째로는 고객이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의 폭과 깊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최고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을 할 것이다. 두 번째로는 계속해서 클라우드 그리고 AI 인프라에 투자함과 동시에 수요 증가에 따라서 이 캐펙스 늘리고 계속 확장하면서 AI를 주도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운영 레버리지를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성장에 맞춰서 비용을 조절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 캐펙스 관련한 구체적인 비용을 어떻게 할 건지 어떻게 관리할 건지는 나오진 않았는데 네, AI 쪽에서 리더가 될 것이다 라는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내용이 나왔었고요. 이후에 또 다른 추가적인 내용을 좀 살펴봤는데 기존에 27년까지 AI 그 가속기 TAM이 AMD에서 한 150빌리언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후에 뭐 미조라든지 UBS 이쪽에서 미조 같은 경우 한 400빌리언까지 또 코멘트를 했고 UBS에서는 한 300빌리언 이렇게 전망을 하기도 하면서 이 AI 이쪽 시장이 앞으로 더 크게 커질 것 같다라는 코멘트가 있었고요. 또 AI 관계자 발언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수할이라는 사람인데 이미지 생성 AI 스타트업 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
AI 대표라고 합니다. 이분이 그 트위터에 글을 쓴 걸 봤는데 지난 7일 동안 많은 벤더사들과 얘기를 했다. 엔비디아는 올해 공급량 모두 매진됐고 내년 1월까지 매진이 됐다. 그래서 현재 네. 그 대기열을 처리하면서 누구에게 얼마나 줄 것인지 장기적인 고객과의 관계를 따져가면서 선택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물량을 주문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더 빨리 주겠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그 고객사랑 관계에 따라서 더 많이 주문하고 또 관계가 중요할수록 이제 GPU를 더 빨리 뭐 납품을 하겠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AI GPU를 구하고 싶으면 $10밀리언 이상 뭐 필요할 것이고 못해도 최소 6개월은 기다려야 할 것이다라는 내용들을 트위터에 글을 다 썼었습니다. 또 엔비디아 그렇군요. 관련한 내용들입니다. 그냥 뭐 말 그대로 줄을 서시오네요. 그러니까 네. 벌써 내년 1월까지 물량이 다 매진이 돼 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주문해도 한 2월 이후나 네. 받을 수가 있겠다, 예. 그죠? 지난번에 3분기부터 매출이 급증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상황이 그런 식으로 이제 흘러가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어제 주가가 좀 빠졌는데 PR이 아직까지 30배인 거 보니까 확실히 약간 이제 밸류에이션에 대한 좀 부담을 갖는 것 같고요. 챗 GPT 출시 이후 AI 쪽에서 확고한 주도권을 가졌는지 아니면 구글처럼 그동안에 꾸준히 준비해 왔고 우리 실제로 이렇게 AI로 고객들이 여러 가지 AI 영향을 받아서 광고를 하든 이런 걸 할 때 효율적인 광고를 할 수 있게끔 제공해 주겠다. 이런 게 실제로 이제 모니타이제이션을 하는 AI를 얘기하는 거다 보니까 계속 야 누가 이게 주도권 누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거지? 예, 그런 게 이제 헷갈릴 정도로 서로 치고받고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투자자들이 밸류에이션과 앞으로의 미래 성장성 거기서 이제 계속 잣대를 갖다 대고 매매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또 실적 발표를 했었던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코카콜라가 장들은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네. 매출액은 한 $12빌리언 나오면서 전년 대비 6% 증가를 하고 이 오르게닉 그로스라고 해서 기업 자체 성장이다 이렇게 봐주면 될 것 같아요. 이게 11%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EPS는 78센트 나오면서 매출액과 EPS 모두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를 했고 난객 기준 영업이익률은 32% 기록했습니다. 이 회사는 유닛 케이스 볼륨이라 그래서 전체 그 판매가 된 음료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 매출 볼륨인데 그냥 플랫 정도 0% YY 기록했습니다. 이번에 프라이스 믹스라 그래서 제품 가격을 10% 인상을 했는데 회사에서는 소비자들의 반발은 아직 없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라이스 믹스 10% 인상하면서 P를 올렸는데 이제 그 수요에 대한 이 Q 부분은 거의 플랫 정도 기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제품별로 약간 브레이크 다운해서 보면은 탄산음료, 콜라 등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냥 2분 정도 기록했다. 큰 성장률은 없었다. 그리고 아시아 쪽이랑 라틴 아메리카 쪽에서 수요는 강했지만 유럽, 중동, 아프리카 그리고 러시아 쪽 사업을 중단을 하면서 탄산음료는 그냥 플랫 정도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로콜라 정도는 YY로 5% 정도 매출이 증가했다라는 코멘트가 있었고 이 외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전체 매출 볼륨 자체가 0%였다 보니까 주스나 물, 스포츠, 음료, 커피, 차 이런 것들 모두 다 성장률은 그냥 2분 정도 플랫을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가이던스 쪽에서는 자체 성장률을 한 8%에서 9% 제시를 했고요. 컨센서스가 한 8.4% 정도여서 컨센서스와 거의 부합하는 수준의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고 실적 자체도 컨센보다 잘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주가는 1.3% 정도 상승했습니다. 예. 어제 1.3% 상승해서 연초 대비는 딱 보합. 네. 마이너스 0.88. 그래서 뭐 올해 오른 게 없네 이럴 네. 수가 있지만 사실 작년에 그 하락장에서 코카콜라 아마 플러스로 끝났었죠 작년에. 예. 굉장히 선방을 해줬기 때문에 올해 시장이 어느 정도 이제 베타가 큰 IT나 여러 가지 성장주 중심으로 오르기는 하지만
그래도 참 잘 버텨주는 것 같습니다. 네. 코카콜라가 아마 배당도 한 3% 하죠. 예, 시가 배당률이. 배당률도 꽤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 가격을 올렸는데도 일단은 소비자들의 가격 저항이 없다. 네. 예, 이게 핵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메타가 실적 발표를 해서 이번엔 조금 더 디테일하게 회사의 사업부별로 다 좀 뜯어보고 사진도 많이 가져와서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회계연도 2분기 23년 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어제 주가는 1.4% 정도 상승했고 시간 외에서도 7.3% 상승 중에 있습니다. 매출은 32빌리언 달러로 컨센서스가 31.1이었는데 상회하면서 YOY로 11% 성장했고 EPS 같은 경우 2달러 98인데 네, 전년 대비 21% 증가하면서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 그래서 네, 실적이 상당히 잘 나왔고요. 영업이익률도 29% 기록했습니다. 이 사진 1번에 말씀드렸던 이 손익계산서의 내용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 2번부터 보시면은 이제 회사 세그먼트별로 말씀드리면 여기는 광고 매출이 있는데요. 광고 매출이 31.5빌리언 정도 나오면서 전년 대비 12%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보시면 패밀리 오브 앱스 레비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그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그램, 왓츠앱 등등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패밀리 오브 앱스라고 부릅니다. 여기 매출이 31.7빌리언 나오면서 전년 대비 12% 증가를 했고요. 네. 패밀리 오브 앱스 자체의 영업이익률이 41.4%를 기록했습니다. 와, 그래서 어마어마하네요. 네, 41%가 넘는 영업이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아래에 보시면은 리얼리티 랩스 레비뉴라고 되어 있거든요. 요게 276밀리언 달러가 나왔는데 이게 전년 대비로는 마이너스 39%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영업 손실이 나는 사업부인데요. 네. 여기 맨 아래에 보시면 괄호치고 3739 되어 있거든요. 영업 손실이 네. 3.74빌리언 정도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 아래에 또 추이가 쭉 나와 있거든요. 왼쪽에 네. 이 사업부는 VR 사업부인데 항상 영업 손실이 나는 사업부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 분기에도 영업 손실 마이너스 3.74, YY로 마이너스 33% 기록을 하면서 전체 사업부를 이렇게 봤을 때 전체 영업이익률 29%를 기록했습니다. 21년도 2분기 때부터 영업이익률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요. 이때 가장 왼쪽에 영업이익률이 한때 43%를 기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러면서 30% 중반대에서 계속 떨어지면서 제일 낮을 때는 또 작년에 한 20%까지 내려갔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오르면서 29% 영업이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야, 영업이익률만 보니까 왜 그렇게 주가가 예. 폭락했었는지 이해가 되네요. 43%를 기록을 했던 21년 2Q 때 대비해 가지고 정말 22년 3Q 4Q 때는 20%까지 떨어졌으니까 네. 페이스북의 이 메타의 주주들이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제는 페이스북의 시대가 진짜 갔나 보다. 틱톡 때문인지 뭐 여러 가지 광고를 실제로 많이 뺏기나 보다. 뭐 이런 생각을 했다가 지금 드라마틱하게 29%까지 올라오고 있다. 그죠? 그리고 남궁 대리가 지적을 해 주셨듯이 리얼리티 랩에서 계속 까먹고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손실나는 규모가 22년 2Q, 3Q, 4Q 계속 늘어났었어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늘어났는데 1Q에 여기가 좀 줄었네 했는데 이번에도 더 줄었네요. 네. 뒤에 이어서 말씀드렸지만 가이던스에서 이 사업부의 영업 손실이 조금 더 확대될 수 있다라는 코멘트도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있었군요. 그래서 이쪽 사업부는 항상 영업 손실을 내는 사업부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그 매출의 지역별 추이를 사진 3번에서 보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미국이 가장 큽니다. 미국이 14.4빌리언인데 전체 비중으로 보면 한 45% 정도 되고 있고 매출은 전년 대비 9% 증가를 했습니다. 유럽의 비중이 한 23%, 아시아 태평양 이쪽 비중이 2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도 전년 대비해서 좀 증가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계속 보다 보니까 약간 계절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4분기 때가 그러네요. 항상 제일 좋았었던 것 같거든요. 이외에 다른 것도 보시면 분기별로 4분기 때 매출이 가장 좀 높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으로 이어서 사진 4번에는 이제 Family Daily Active People이라고 해서 DAP라고 합니다. 그 패밀리 오브 앱스를 전체로 합친 건데 이쪽에서 전체 그 1일 유저가 30억 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30억 7천만 명을 기록을 하고 있고 그 아래 사진 5번에서는 MAP Monthly Active 유저인데 38억 8천만 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 6번에서 이렇게 다 봤을 때 한 명당 매출이 얼마냐라고 했을 때 8.32달러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8.32달러는 전년 대비 5.2%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쪽도 추이 보시면 항상 4분기 때가 가장 높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예, 여기서도 ARPP라고 불리고 있는데 이것도 4분기 때가 가장 높습니다. 예. 네,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5% 넘게 증가를 한 모습입니다. 근데 하루에 액티브 유저가 3억 명이 넘는단 말, 30억 명이 30억 명이 넘습니다. 네. 넘는단 말이죠. 네. 아니 그러면 그 전 세계 인구에서 아기들 그리고 완전히 할아버지 할머니들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사실 페이스북 계속 하실 수가 있는데 네. 아기들은 그죠? 아기들 뭐 한 7살 6살 인구 빼고 거의 뭐 청소년부터 성인들의 거의 3분의 2는 다 페이스북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네요. 이 패밀리 오브 앱스니까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인스타그램, 워츠앱 예. 다 합친 건데 페이스북이 제일 많고요. 네. 그다음에 인스타도 한 20억 명 하잖아요. 인스타그램도 네, 맞습니다. 그렇고 왓츠앱도 그렇고 그래서 진짜 앱 패밀리 같습니다. 네. 예. 그냥 이 메타의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에 그냥 들어가서 살고 있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야, 참. 이렇게 대단한 회사가 주가가 한 75% 빠졌을 때는 PR이 한 10배 정도까지 갔었잖아요. 네. 예. 그래서 참 너무 말도 안 되는 가격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21배입니다. 네, 지금 21배까지 네. 올라와 있습니다. 네, 앱스 전체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페이스북도 또 이렇게 다 발라줍니다. 그래요? 네, 다음 페이지에 사진 7번에서 보시면은 페이스북 데일리 액티브 유저 DAU라고 되어 있는데 페이스북에서만 20억 명이 넘게 쓰고 있고요. 그리고 또 우측에 사진 8번에서는 MAU 그래서 monthly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도 30억 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페이스북 따로의 그 유저 한 명당 매출을 또 따로 나눠주는데 여기서는 월드와이드 쪽에서 10.63달러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컨센서스가 10.22달러였거든요. 10.63달러가 나왔고 컨센서스가 10.22달러였습니다. 그래서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수준의 페이스북 1인당 매출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년 대비로도 8% 증가하면서 네, 이런 부분들도 이번 실적에 되게 좀 긍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페이스북 하니까 어제도 이메일에 페이스북을 누군가 친구 패친이 뭔가 사진을 올리거나 했을 때 읽지 않으면 그게 계속 뜨더라고요. 누구가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전날 이메일에도 보니까 똑같은 누구가 사진을 올렸습니다. 예, 그렇죠. 예, 메일하고 연동이 돼 있죠. 예. 그래서 계속 보라고 막 강요를 하는 것 같고 저는 페이스북이 있긴 하지만 활동을 안 하는데 배터리가 나갔는데 안 하는데 저를 사칭하는 사람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페이스북에서 뭐 최근 활동 막 올려놓고 사칭하는 그런 페이스북에 메시지 막 혹시 메시지 날라오면 네,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전혀 안 올립니다. 전혀 뭐 안 올리니까요. 어제도 밤 12시에 국회의원 선배가 이거 박전묵 거 아니지 하면서 보냈는데 그 페이스북이었어요. 페이스북 사칭하면서 또 뭐 무료 투자 교실을 개설해서 뭐 몇 명만 모신다 뭐 이러면서 카톡으로 아마 문자 그게 페이스북인지 카톡인지 문자가 또 날라오던데 그래서 저희 회사 홈페이지에 사칭 조심하시라고 하는 문자도 보내드리면서 저희가 요즘 많이 바빠가지고요 뭐 무료 교실 이런 거 할 전혀 시간도 없고 계획도 없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사진 보여드린 것처럼 뭐 MAU라든지 DAU, MAU 그리고 ARPU 이런 것들이 다 증가하는 모습이어서 이런 것들도 실적에 좀 긍정적인 영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주 환원 정책 쪽에서 코멘트를 좀 보니까 이번 2분기 동안 자사주 매입 793밀리언 달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6월 말 그래요? 기준으로 향후에 추가적으로 자사주 매입을 할 수 있는 돈이 40.9빌리언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자사주 매입도 꾸준히 할 수 있고 또 직원 수가 빅테크 기업들 다 레이오프 해고했었거든요. 네. 작년 11월부터 2만 명 이상을 해고를 해서 6월 말 기준으로 7만 1,469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14% 직원 수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네. 지금 많이 잘랐다 그죠? 네, 재작년 많이 잘랐습니다. 네. 겨울부터 이제 자르기 시작했었는데 실제로 우리가 뭐 꼭 이렇게 항상 실적 발표하면 반드시 경영 성과가 어떻게 되는지 체크를 해봐야 되지만 기업의 주가에 대한 투자가 이제 미래에 대한 투자다 보니까 재작년 겨울부터 사람 자른다 그랬고 아까 랩스에 대한 투자 네. 있잖아요. 그리고 메타버스 세상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가 손실이 많이 나다 보니까 이쪽도 인력을 대거 줄이겠다. 그렇습니다. 네. 네, 일단은 그쪽 투자를 줄이겠다. 뭐 그런 부분. 사람도 줄이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투자도 줄이고 하지만 30억 명이 이용을 하는 강력한 캐시카우 비즈니스가 있다 보니까 거기서는 돈은 계속 들어오고 그렇게 보면 기업 활동을 통해서 어느 정도 기업 가치가 다시 이렇게 회복할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매일 아침마다 미국 시장에서 나왔던 이런 네. 얘기들 CEO 코멘트 그거 꼬박 체크해 드리는 거니까 그런 걸로 미래의 기업의 가치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계속 좀 체크를 하시면 항상 이렇게 좋은 투자의 기회가 항상 나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진 10번도 같이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분기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는데요. 매출은 32빌리언에서 34.5빌리언을 제시를 했습니다. 컨센서스가 31.2빌리언이어서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수준의 가이던스를 제시를 하면서 네, 또 주가 상승 요인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회계년도 23년 동안 토탈 익스펜스 그러니까 총 사용하게 될 비용을 약간 또 상향 조정했습니다. 기존에 86빌리언에서 90빌리언으로 제시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88에서 91빌리언 정도 될 것 같다. 조금 더 늘어날 것 같다라고 하는데 네, 뭐 투자를 늘린다든지 뭐 이런 쪽도 있고 그리고 리얼리티 랩스 사업부 영업 손실이 조금 더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 비용이 또 늘어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실적 내용들 다 말씀을 드렸고 좀 총평을 한번 해보면 네. 이번에 매출 성장률이 YY로 11% 나왔는데 이게 21년 이후 첫 매출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을 한 거라고 합니다. 이전에 아주 예전에 그 성장이 잘 나올 때는 YY를 막 30~40%씩 성장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약간 둔화되면서 한 자릿수 성장률이 나왔다가 이번에 다시 두 자릿수가 나오게 됐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패밀리 오브 앱스 그리고 페이스북 유저들이 증가하는 모습도 긍정적이고 그 ARPU 이런 것들도 계속 늘어서 P와 Q가 좀 동시에 증가하는 모습이지 않은가 이렇게 하고 있고 컨센을 상회하는 수준의 가이던스 제시를 한 것도 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저커버그 코멘트도 살펴보시면 우리는 전반적인 어플리케이션에서 강력한 수요 그리고 이용자들의 참여가 보이고 있다. 그 AI인데요. 그 라마2라고 합니다. 요거랑 뭐 스레드 그리고 릴스 등의 새로운 AI 파이프라인들 그리고 또 가을에는 그 VR 퀘스트 3 출시가 있어서 이런 기대되는 로드맵을 가지고 있다. 또 이어서 비용은 AI 관련한 투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비용도 늘어날 것이다. 비용 관리에 최선을 다할 거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인데 AI의 그런 기술들이나 이런 역할이 커질수록 직원들에게 더 높은 임금을 지불할 수 있다. AI 쪽 캐펙스 증가하고 직원들도 좀 늘리든지 기존에 있었던 인력들 돈 더 줄 수 있다라고 하면서 AI 관련 투자에 따라서 비용도 좀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이 765빌리언 정도 되고 있고 포워드 기준 PR이 한 21배 정도 되고 있는데 이제 2분기 실적 발표했고 3, 4분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4분기 때 매출이 항상 가장 좀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YY로 앞으로 계속 이런 성장성을 보여준다면 22배 멀티플이 그렇게 비싸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지금 애플의 그 생태계
방금 메타의 이 30억 명의 생태계를 보면서 이게 애플 못지않게 그죠? 예. 강력한 생태계를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애플이 이제 3조 달러니까 그죠? 네. 그런 거에 비해서 메타 플랫폼의 시가총액이 애플의 한 20%가 살짝 넘는데 PR도 21배. 그러면 예. 아직까지는 업사이드 룸이 남아 있는 게 아닌가. 예. 그리고 스레드가 최근에 또 가입 이용자 수가 좀 많이 줄긴 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 메타의 플랫폼을 이용하는 가입자들이 계속 유입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죠? 그렇습니다. 뭐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하면 과거에는 PER, PBR 밴드 상단이 얼마였습니까? 상단이 한 30배가 좀 넘었었던 것 같아요. PR이요? 예. 어. 지금 중단 이상 정도의 PR 밴드에 머물러 있는데요. 비쌀 때는 높을 때는 30배까지도 갔었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거의 연초 대비 148% 정도 올랐는데 낮을 때는 10배 정도까지도 네. 갔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20배, 높을 때는 거의 한 30배 갔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또 이익이 계속 이렇게 올라오면 PER이 네. 또 떨어지게 되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참 다시 한번 공부해봐도 위기에 봉착을 했었지만 또 위기를 아주 훌륭하게 극복하는 위대한 기업이다라는 느낌을 또 받네요. 메타 실적까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중요한 FOMC가 있었는데 이제 그 자세한 내용은 저희 최로 상무님께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예. 그러면 시간이 조금 애매하죠. 애매한데 예. 요 최상무님 그 기자회견까지 우리가 좀 꼼꼼하게 짚어봐야 되니까 요 부분은 내일 아침에 예, 그렇게 하시죠. 혹시 체크해봐야 될 부분들 한 번 더 저희가 점검을 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밤에 발표될 주요 지표는 또 있습니까? 네. 다 장전에 나옵니다. 미국의 네. 내구재 수주, 듀러블 굿즈가 나오는데요. 이게 내구재 수주 0.7% 전월보다 좀 낮아질 거로 보고 있고 코어 내구재 수주도 0.1% 지난해보다 낮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분기 GDP 속보치가 나오게 되는데요. 속보치 네, 나와요? 컨센서스 1.7%입니다. 지난달 전 분기. 그 컨센서스 죄송합니다. 전 분기 예. 2%였는데 이번에 1.7 정도로 컨센서스가 나와 있습니다. 좀 떨어지는 걸로 네. 나오고 있네요. 알겠습니다. 약간 경제가 약간 슬로우한데 하드랜딩은 아니고 그죠? 네. 요 정도만 해줘도 금리 물가를 잡는데 약간 경제가 약간 이제 희생하는 느낌이니까 그런 면에도 불구하고 보통 이럴 때 오히려 상장사들 빅테크 그리고 큰 초우량 기업들은 오히려 매출이 늘어나는 효과 발생을 하니까 계속 기업 실적에 좀 초점을 맞추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민함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